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사랑했다. 새벽 2시 18분 도심 외곽 소형 오피스텔 단지의 불빛 대부분이 꺼져 있었다. 3층 한 곳에서만 창문이 환하게 빛났다. 301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태수는 계단을 오르며 코를 찔렀다. 표백제 냄새. 새벽 2시에 누가 청소를 했단 말인가. 3층 복도는 좁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301호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라텍스 장갑을 끼며 안으로 들어섰다. 욕실 불빛이 복도까지 새어나왔다. 원룸 구조였다. 거실 겸 침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치킨 상자가 놓여 있었다. 맥주캔 2개.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반쯤 차 있었다. 강태수는 욕실로 걸어갔다. 타일 위에 남자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옆으로 돌려진 채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회색 셔츠가 어깨까지 젖어 있었고 머리 뒤쪽이 함몰되어 있었다. 굳은 피가 배수구 쪽으로 흘러내린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이상했다. 혈흔이 너무 적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한 것처럼. 강태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미세하게 축축했다. 그는 손가락을 코에 갖다 댔다. 또 표백제. 시간차가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감식반 정민호였다. 20대 후반의 젊은 감식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요? 강태수가 물었다. 시체 경직 정도로 봐서는 어젯밤 10시에서 12시 사이일 겁니다. 정확한 건 부검해봐야 알겠지만 욕실 바닥은 언제 닦았을 것 같아요? 정민호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손가락으로 짚어보고 코를 가까이 댔다. 표백제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걸 보면 한두 시간 전?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 사망 시각보다 늦네. 네. 강태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욕실을 다시 둘러봤다. 세면대는 깨끗했다. 수건도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변기 뚜껑도 닫혀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신고자는요? 강태수가 물었다. 1층 편의점 주인입니다.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3층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올라와 보니 문이 열려 있어서 신고했답니다. 이상한 소리? 뭐가 넘어지는 소리요? 쿵하는. 강태수는 욕실을 나와 거실을 다시 살폈다. 바닥에 아무것도 넘어진 게 없었다. 의자도 화분도 액자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도어락을 살폈다. 강제로 열린 흔적은 없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왔거나 피해자가 직접 열어줬다는 뜻이었다. 신원 확인됐나요? 네. 박준호 35세. 이 집 계약자입니다. 강태수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박준호 35세.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 누군가 이 집에 왔다. 시신을 봤다. 그리고 청소를 했다. 휴대폰은요?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분석 중이에요. 인간관계 파악 좀 해주세요. 가족, 친구, 연인. 알겠습니다. 강태수는 창밖을 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다. 현장에서는 안 된다. 그는 다시 욕실로 들어갔다. 박준호의 얼굴을 봤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놀란 표정도 고통스러운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멍한 얼굴이었다. 강태수는 그 얼굴을 오래 봤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했나요? 그가 속으로 물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죽는 걸 막지 못한 걸까요?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정민호가 불렀다. 강태수는 그에게 걸어갔다. 정민호는 세면대 서랍을 열고 있었다. 안에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다. 뭡니까? 옷이요. 젖은 옷. 정민호가 비닐봉지를 꺼냈다. 투명한 비닐 안에 검은색 니트가 들어있었다. 물기가 차 있었다. 여자 옷 같은데요. 강태수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다. 니트는 작았다.
여성용이 맞았다. 그는 냄새를 맡았다. 표백제 냄새가 약하게 났다. 왜 여기 있을까요? 세탁하려고 둔 걸까요? 새벽에? 강태수는 비닐봉지를 돌려줬다. 증거로 가져가세요. DNA 검사 의뢰하고요. 네. 강태수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치킨 상자를 봤다. 두 사람 분량이었다. 맥주캔도 2개. 그는 쓰레기통을 뒤졌다. 종이컵 1개가 있었다.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여자가 있었어. 그가 말했다. 어젯밤 박준호는 누군가와 치킨을 먹었다.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죽었다. 그 여자는 사망 시각 이후에 다시 와서 청소를 했다. 자기 옷을 숨겼다. 왜? 강태수는 창밖을 다시 봤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다. 이제 사람들이 깨어날 시간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시간. 하지만 박준호에게는 더 이상 아침이 없었다. 오전 10시. 경찰서 조사실은 좁았다. 회색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창문은 없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공간을 채웠다. 강태수는 커피를 마시며 파일을 펼쳤다. 박준호의 인적사항. 35세, 미혼, 회사원. IT 스타트업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형제는 없었다. 형사님. 문이 열렸다. 정민호가 들어왔다. 여자친구 신원 확인했습니다. 윤서진, 32세. 피해자와 2년 정도 교제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나요? 네. 전화로 먼저 확인했어요. 지금 오는 중입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여자가 들어섰다. 강태수는 일어났다. 윤서진이었다. 키는 165cm 정도. 검은 단발머리가 어깨를 살짝 덮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입술만 연한 핑크색이었다. 앉으세요. 강태수가 말했다. 윤서진은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손톱이 짧았다. 저는 강력팀 강태수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모셨어요. 네. 목소리는 낮았다. 떨림은 없었다. 박준호 씨와의 관계를요. 연인이었어요. 얼마나요? 2년. 정도요. 정도? 정확히는 2년 3개월이요. 강태수는 그녀의 눈을 봤다. 눈동자는 까만색이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그저께요. 저녁에. 어디서요? 준호 집에서요. 그날 뭘 하셨어요? 치킨 먹었어요. 맥주 마시고. 몇 시까지 있었나요? 윤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자신의 손을 봤다. 10시쯤요. 그 다음엔요? 집에 갔어요. 혼자요? 네. 확인할 수 있나요? CCTV 있을 거예요. 제 집 엘리베이터에. 강태수는 메모했다. 그날 밤 박준호 씨와 다툼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대답이 빨랐다. 너무 빨랐다. 평소에는요? 윤서진이 입술을 축였다. 가끔. 있었어요. 어떤요? 준호가 제 친구들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남자 동료들이랑 저녁 먹는 것도. 그래서요? 그래서 싸웠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강태수는 그녀를 계속 봤다. 윤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집에. 아니요. 확실해요? 네. 치킨이랑 맥주는 누가 시켰어요? 준호요. 두 사람 분량이요? 네. 다 드셨어요? 대부분요. 강태수는 파일을 넘겼다. 현장 사진이 나왔다. 치킨 상자. 반쯤 남은 치킨들. 맥주캔 2개. 이게 그날 사진인데요. 치킨이 꽤 많이 남았던데요. 제가 별로 안 먹었어요. 배가 안 고팠거든요. 맥주는요? 한 캔 마셨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른 사진을 꺼냈다. 쓰레기통 안에 종이컵, 립스틱 자국. 이건요? 윤서진이 사진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제 겁니다. 왜 종이컵에 마셨어요? 캔으로 마시지 않고. 저는 원래 컵에 따라 마셔요. 립스틱 바른 채로요? 네. 강태수는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다. 현장에 여자 옷이 있었어요. 젖은 니트. 윤서진의 눈이 살짝 커졌다. 0.2초.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제 건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저는 그날 코트 입고 갔어요. 니트는 안 입었어요. 그럼 누구 거죠? 모르겠어요. 강태수는 조사실의 에어컨 바람 소리를 들었다. 희미한 웅웅거림. 윤서진은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윤서진 씨. 네. 박준호 씨를 사랑했나요?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강태수를 똑바로 봤다. 네. 지금도요? 대답이 없었다.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사랑했어요. 과거형이요. 왜 과거형이죠? 죽었으니까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강태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슬프시겠어요? 네. 눈물은 안 나세요? 윤서진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아직은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강태수는 메모장을 덮었다. 혹시 박준호 씨 말고 다른 남자 만나신 적 있나요? 최근에. 윤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손가락이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답변만 해주세요. 없어요. 확실해요? 네.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웃었다. 친절한 미소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윤서진이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을 문고리에 올렸다. 윤서진 씨. 그녀가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손톱 관리는 언제 하세요? 윤서진의 어깨가 경직됐다. 0.5초. 그리고 다시 풀렸다. 그녀는 뒤돌아봤다. 특별히 정해진 날은 없어요. 그렇군요. 왜 물으시죠? 그냥요. 오늘 많이 짧으셔서. 윤서진은 자신의 손을 봤다. 그러고는 다시 강태수를 봤다. 최근에 깎았어요. 언제요? 어제요. 이유가요? 그냥 깎고 싶어서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윤서진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강태수는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하이힐 소리. 규칙적이고 침착했다. 정민호가 조사실로 들어왔다. 어떻게 보셨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확실해요? 손톱. 손톱이요? 사람은 죄책감 느낄 때 자기 몸을 정리해. 머리를 자르거나 손톱을 깎거나 흔적을 지우려는 무의식이야. 그럼 그녀가?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윤서진이 건물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무언가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러고는 걷기 시작했다. 강태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다. 오후 2시. 또 다른 남자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이도현. 33세. 박준호와 같은 회사 기획팀 소속. 키는 178cm 정도. 마른 체형.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회색 니트에 청바지. 깨끗한 흰 운동화. 강태수는 그를 같은 조사실로 안내했다. 이도현은 조용히 앉았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먼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수가 말했다. 아니요. 당연한 거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차분했다. 박준호 씨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같은 팀 동료요. 그리고
이도현이 잠시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친구였어요. 가까운 친구요? 네. 술도 자주 마시고 주말에도 가끔 만났어요. 강태수는 메모했다. 그럼 박준호 씨 사생활도 잘 아셨겠네요. 어느 정도는요? 여자친구는요? 이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눈썹이 살짝 내려갔다. 윤서진 씨요? 네. 알아요. 몇 번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던가요?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요. 말이 별로 없었어요. 박준호 씨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나요? 이도현이 한숨을 쉬었다. 안경을 벗어 닦았다. 그러고는 다시 썼다. 집착했어요. 어떻게요? 항상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 들었어요. 누구랑 있는지 뭐 하는지. 서진 씨 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윤서진 씨는 그걸 괜찮아 했나요? 모르겠어요. 표정이 없는 사람이라.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박준호 씨를 본 게 언제죠? 그저께요. 회사에서. 퇴근 시간은요? 7시쯤이요. 같이 퇴근했나요? 아니요. 저는 야근했어요. 9시쯤 퇴근했어요. 그 다음엔요? 집에 갔어요. 혼자요? 네. 확인 가능한가요? 이도현이 잠시 생각했다. 집에 CCTV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 들렀는데 거기 영상 있을 거예요. 강태수는 메모했다. 그날 밤 박준호 씨한테 연락 받은 적 있나요?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전화도 문자도요? 네. 윤서진 씨한테는요? 이도현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미세하게. 강태수는 놓치지 않았다. 있었어요. 언제요? 새벽 1시쯤이요. 강태수의 연필이 멈췄다. 그는 이도현을 똑바로 봤다. 새벽 1시요? 네. 무슨 내용이었죠? 이도현이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강태수에게 보여줬다. 강태수는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다. 다시 읽었다. 그리고 이도현을 봤다. 전화 받았어요? 이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네. 뭐라고 하던가요? 울고 있었어요. 울고요? 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계속 숨소리만.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그랬더니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강태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뭘 도와달라고요? 이도현이 강태수를 봤다. 눈이 흔들렸다. 그냥 와달라고요. 지금 당장. 갔어요? 침묵.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이도현 씨. 네. 갔어요? 이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시예요? 강태수가 물었다. 1시 반쯤이요. 거기서 뭘 봤죠? 이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준호 형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욕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강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윤서진 씨는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옷은요? 젖어 있었어요. 니트가. 강태수는 메모했다. 니트. 젖은 옷.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사고였대요. 사고요? 네. 욕실에서 싸우다가 준호 형이 넘어졌대요. 머리를 부딪혔다고. 싸움요? 왜요?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말 안 해줬어요. 그냥 사고였다고만. 강태수는 펜을 돌렸다. 그 다음엔요? 서진이가 말했어요. 어떡하냐고. 신고해야 되냐고. 뭐라고 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랬더니요?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도현이 눈을 감았다. 날 도와줄 수 있냐고.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강태수는 이도현을 봤다. 이도현은 눈을 감은 채였다. 이도현 씨. 네. 윤서진 씨를 사랑했나요? 이도현이 눈을 떴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네. 박준호 씨도 알았나요? 아니요. 아무도 몰랐어요. 윤서진 씨도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을 거예요. 제가 티를 많이 냈거든요. 강태수는 잠시 말없이 그를 봤다. 그래서 도왔어요? 이도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뭘 도왔죠? 청소요. 무슨요? 욕실이요. 피가 너무 많았어요. 강태수는 메모했다. 청소. 새벽 1시 30분. 이도현. 표백제는 누가 가져왔어요? 서진이 집에 있었어요. 윤서진 씨 옷은요? 젖은 니트. 제가 비닐에 넣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왜요? 서진이가 말했어요. 증거라고. 없애야 된다고. 강태수는 연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컸다. 그래서 없앴어요? 아니요. 왜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도현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안경을 벗었다. 손으로 눈을 닦았다. 제가 죽였어요.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예요. 도왔으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강태수는 그를 봤다. 이도현은 계속 울고 있었다. 진심이었다. 강태수는 확신했다. 이도현 씨. 네. 당신이 도착했을 때 박준호 씨는 이미 죽어 있었나요?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네. 확실해요? 네. 숨을 안 쉬었어요. 맥박도 없었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은 죽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방조했을 뿐이죠.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봤다. 구름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이도현 씨. 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했죠? 사랑했으니까요. 그녀를요? 네. 그녀도 당신을 사랑했나요? 이도현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아니요. 그럼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그녀를 지킬 수 있다면. 강태수는 메모장을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가셔도 됩니다. 이도현이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강태수가 부축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도현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멈췄다. 형사님. 네. 서진이는 괜찮을까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정민호가 들어왔다. 어떻게 보세요? 진심이야. 그럼 그가 공범이지. 강태수는 파일을 펼쳤다. 박준호, 윤서진, 이도현. 세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근데 이상해. 뭐가요? 이도현은 사랑했다고 말해. 윤서진도 사랑했다고 말해. 박준호도 집착했다고 하잖아. 네. 근데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태수는 담배를 꺼냈다. 밖으로 나갔다.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곧 올 것 같았다. 사랑. 모두가 그 단어를 입에 달고 있었다. 윤서진은 사랑했다고 했다. 과거형으로. 이도현은 사랑한다고 했다. 현재형으로. 박준호는 집착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지만 강태수는 알았다. 이 사건에서 사랑은 동기가 아니었다. 알리바이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세 사람.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강태수는 담배를 비볐다. 바닥에 던졌다. 발로 밟았다. 이제 시작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오후 4시. 강태수는 박준호가 다니던 회사에 도착했다. IT 스타트업. 강남역 근처의 작은 빌딩 7층.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만났다. 4명.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박준호 씨와 가까웠던 분 계세요? 강태수가 물었다.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김유진, 28세. 같은 팀 주임. 저요. 옆자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조용했어요. 일은 잘했고요. 근데, 김유진이 말을 멈췄다. 근데요? 여자친구한테 진짜 집착했어요. 어떻게요? 점심시간마다 전화했어요. 퇴근하면 바로 연락하고, 주말에도 계속 문자 보내고, 강태수는 메모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셨나요? 나머지 3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남자가 말했다. 최진우, 31세. 선임. 한 달 전쯤인가? 박준호가 술 마시면서 울었어요. 왜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난다고. 강태수는 펜을 멈췄다. 다른 남자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박준호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래요. 여자친구 표정이 달라졌다고. 강태수는 메모했다. 이도현 씨는요?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4명 모두 시선을 피했다. 이도현 씨 어떤 사람이에요?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착해요. 조용하고. 박준호 씨랑 가까웠나요? 친했어요. 같이 점심도 먹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이도현 씨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박준호 씨가 잘 챙겨줬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는요? 사이가 어땠어요? 침묵. 최진우가 입을 열었다.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박준호가 이도현 씨 피하는 것 같았어요. 3주 전부터. 왜죠?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점심도 따로 먹고. 강태수는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3주 전, 박준호가 윤서진과 이도현의 관계를 알게 된 시기였다. 강태수는 경찰서로 돌아왔다. 감식팀에서 박준호의 휴대폰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화 기록이요. 정민호가 서류를 건넸다. 마지막 통화. 사망 당일 오후 11시 47분. 윤서진에게 걸었다. 2분 34초. 그 전 통화는요? 같은 날 오후 7시. 역시 윤서진한테요. 내용은요? 모르죠. 통화 내용은 못 살려요. 강태수는 문자 기록을 확인했다. 강태수는 다시 통화 기록을 봤다. 11시 54분. 1분 12초. 그 짧은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 이것 좀 보세요. 정민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박준호가 찍은 사진들. 윤서진과 이도현.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마주보고 있었다. 윤서진이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거죠? 3주 전이요. 박준호가 몰래 찍은 것 같아요. 강태수는 사진을 확대했다. 윤서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이도현의 손 가까이에. 이 사진 찍고 나서 뭘 했죠? 그날 밤 윤서진한테 전화 3번 했어요. 다 안 받았고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성 메모도 있다고 했죠? 네. 들어보세요. 정민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늘 끝내야 해. 더 이상은 못 참아.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속았어. 서진아, 너 진짜 날 사랑했어? 아니면 걔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둘 다 사랑한 척한 거야? 내일 만나자. 선택해. 나 아니면 도연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목소리가 떨렸다. 박준호였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배신감, 절망. 강태수는 다시 재생했다. 6개월 동안 속았어. 6개월. 윤서진과 이도현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형사님. 응. 이거 삼각관계 맞죠? 그래. 그럼 동기는요? 질투, 배신, 분노. 강태수는 파일을 덮었다. 근데 아직 뭔가 안 맞아. 뭐가요? 박준호는 왜 그날 밤 윤서진을 다시 불렀을까? 선택을 듣고 싶어서 아닌가요? 이미 싸웠잖아. 10시에. 그리고 윤서진은 나갔어. 선택 안 하고. 그럼요? 왜 12시에 다시 불렀을까? 뭐가 달라진 거지? 장면 10 타임라인에 공백 1500자.
강태수는 타임라인을 다시 펼쳤다. 뭔가 빠져 있었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이 시간.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강태수는 CCTV 영상을 다시 요청했다. 건물 입구. 강태수는 영상을 멈췄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 네. 그럼 박준호는 혼자 죽은 거야? 그런가 봐요.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놓쳤어. 그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다. 천천히. 한 프레임씩. 그리고 11시 15분에서 멈췄다. 배달원. 헬멧을 쓰고 있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배달 기록 확인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정민호가 전화를 걸었다. 배달업체에. 10분 후. 형사님 확인했어요. 누구한테 배달한 거죠? 301호요. 박준호 씨한테. 강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뭘 배달했어요? 치킨이요. 치킨? 네. 11시 10분에 주문했대요. 강태수는 현장 사진을 다시 꺼냈다. 테이블 위 치킨 상자. 윤서진이 10시에 왔을 때 이미 치킨 있었잖아. 네. 그럼 왜 11시에 또 시켰지? 정민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배가 고팠나요? 아니야. 강태수는 일어났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 박준호가 그 사람을 위해 치킨을 시켰어. 누구요?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있어. 강태수는 다시 앉았다. 파일을 펼쳤다. 박준호의 통화 기록. 11시 이후. 통화 없음. 11시 이후. 발신 없음. 전화나 문자로 부른 게 아니야. 그럼요? 직접 약속했거나 아니면. 강태수는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떠올랐다. 정민호 씨, 도어락 기록 확인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30분 후. 나왔어요. 정민호가 노트북을 돌렸다. 강태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11시 47분에 누군가 들어왔어. 비밀번호로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윤서진이요? 아니야. 윤서진은 12시 28분에 왔어. CCTV에 찍혔잖아. 그럼 누구죠? 강태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윤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강태수 형사입니다. 박준호 집 비밀번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저요. 다른 사람은요? 침묵. 윤서진 씨?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준호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을 리 없는데. 강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이상해. 뭐가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11시 47분에 들어왔어. 15분 있다가 12시 2분에 나갔어. 그 사이에 박준호가 죽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 강태수는 타임라인을 다시 썼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해. 강태수가 말했다. 어떻게요? CCTV를 다시 봐. 12시 2분. 누가 나왔는지. 정민호가 영상을 재생했다. 12시 2분. 건물 입구. 한 사람이 나왔다. 후드를 쓰고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확대해봐. 정민호가 확대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안 보였다. 체격은요? 남자 같은데요. 키는 175에서 180 사이. 강태수는 메모했다. 이도현. 178cm. 이도현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도현은 일시반에 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 강태수는 파일을 덮었다. 내일 다시 불러. 이도현. 네. 강태수는 창밖을 봤다. 밤이 깊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는 박준호의 사진을 다시 봤다. 35세. 이제는 없는 사람. 누가 당신을 죽였나요? 그가 속으로 물었다. 그리고 대답은 곧 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감식팀 사무실에 있었다. 책상 위에 박준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다. 복원 다 됐어요? 정민호가 노트북을 가리켰다. 네. 삭제된 파일들 전부 살렸습니다. 음성 메모 있다고 했죠?
네. 들어보세요. 정민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잡음뿐이었다. 바람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 오늘 끝내야 해. 박준호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은 못 참아.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속았어. 한숨 소리. 서진아, 너 진짜 날 사랑했어? 아니면 걔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둘 다 사랑한 척한 거야? 내일 만나자. 선택해. 나 아니면 도연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녹음이 끝났다. 강태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언제 녹음한 거죠? 사망 전날 밤 11시 30분쯤입니다. 혼자 한 거네요. 네. 자기 생각 정리하려고 녹음한 것 같아요. 강태수는 다시 재생했다. 박준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배신감, 절망. 다른 건요? 문자 메시지들이요. 윤서진이랑 주고받은 거. 정민호가 화면을 넘겼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스크롤되었다. 강태수는 정민호를 봤다. 이 통화 내용은 못 살리죠? 네. 통화는 녹음 안 했으니까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1분 12초 동안 무슨 말이 오갔을까? 박준호는 뭐라고 했을까? 윤서진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다른 거 더 있어요? 사진들이요. 정민호가 폴더를 열었다. 수십 장의 사진. 윤서진이 찍힌 사진들. 카페에서, 회사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한 장이 강태수의 눈에 들어왔다. 윤서진과 이도연.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마주보고 있었다. 윤서진이 웃고 있었다. 강태수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이 사진은요? 3주 전에 찍은 겁니다. 박준호가 몰래 찍은 것 같아요. 강태수는 사진을 확대했다. 윤서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이도연의 손 가까이에. 이 사진 찍고 나서 박준호가 뭘 했죠? 정민호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그날 밤에 윤서진한테 전화 3번 했어요. 다 안 받았고요. 그 다음날 만났나 봅니다. 싸웠겠네요. 아마요. 강태수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윤서진의 웃는 얼굴. 그녀는 박준호 앞에서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이도연 앞에서는 웃었다. 사랑은 어디에 있었을까? 강태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신호음. 여보세요? 저 강태수 형사입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서진 씨와 사귄 게 언제부터죠? 이도연 씨? 6개월 전부터요.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제가요. 윤서진 씨는 뭐라고 했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간이요? 네. 준호 형이랑 정리하고 싶다고. 정리요? 헤어지고 싶다고 했어요. 강태수는 메모했다. 그래서요? 기다렸어요. 6개월 동안요? 네. 그동안 만났어요? 가끔요. 박준호 씨 몰래요? 네. 잤어요? 침묵이 길었다. 이도연 씨. 네. 강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박준호 씨가 알았나요? 3주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요? 사진을 찍었대요. 저랑 서진이 카페에서 만난 거. 그래서요? 서진이한테 따졌대요. 그리고요?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강태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죽이겠대요. 누굴요? 저요. 강태수는 메모를 멈췄다. 농담이었겠죠?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요? 울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 후에 만났어요? 박준호 씨랑. 아니요. 피했어요. 윤서진 씨는요? 계속 만났대요. 준호 형이 매달렸대요. 헤어지지 말자고. 윤서진 씨는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또 시간. 강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도연 씨. 네. 당신은 사건 당일 밤에 윤서진 씨한테 전화 받고 바로 갔죠? 네. 40분 걸렸다고 했죠? 네. 맞아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거리상으로는 20분이면 충분한데. 이도현 씨? 고민했어요. 뭘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강태수는 눈을 감았다. 40분 동안요? 네. 그래서 간 거죠? 네.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강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정민호를 봤다. 이도현 차량 블랙박스 분석 나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정민호가 노트북을 돌렸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새벽 1시 4분. 이도현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었다. 엔진이 꺼져 있었다. 실내등이 켜져 있었다. 이도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강태수는 화면을 멈췄다. 40분. 네. 그는 40분 동안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랑 때문에 갔다고 했죠. 아니에요. 강태수가 정민호를 봤다. 두려움 때문에 갔어요. 두려움이요? 그녀를 잃을까봐.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도현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에는 사랑이 아니라 절망이 있었다. 형사님. 응. DNA 분석 나왔어요. 정민호가 서류를 건넸다. 박준호 손등 긁힌 자국에서 나온 DNA요. 강태수는 서류를 펼쳤다. 눈이 커졌다. 일치 윤서진. 오후 3시. 같은 조사실. 같은 테이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윤서진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검은 터틀넥을 입었다. 머리를 뒤로 묶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강태수는 건너편에 앉았다.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컸다. 윤서진 씨. 네.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윤서진이 강태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저번에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강태수가 파일을 펼쳤다. DNA 분석 결과를 꺼냈다. 윤서진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윤서진이 서류를 봤다. 손이 떨렸다. DNA 분석 결과예요. 박준호 씨 손등에서 나온 피부 조직. 당신 거더군요. 윤서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떻게 된 거죠?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태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박준호 씨를 긁었죠? 안 긁었어요. DNA가 증명하는데요. 저는 윤서진이 말을 멈췄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강태수는 기다렸다. 조사실이 조용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30초가 지났다. 윤서진이 손을 내렸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싸웠어요. 언제요? 그날 밤 10시에요. 준호네 집에서. 처음 갔을 때요? 네. 무슨 싸움이었죠? 윤서진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준호가 선택하래요. 자기랑 도연이 중에서. 그래서요? 저는 대답 못했어요. 왜요? 진짜 몰랐어요. 누굴 선택해야 할지. 강태수는 메모했다. 그래서 박준호 씨가 화냈죠? 네.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당신은요? 저도 소리 질렀어요. 지겹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랬더니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윤서진이 자신의 팔을 쓰다듬었다. 여기요. 3개. 아팠겠네요. 네. 그래서요? 뿌리쳤어요. 그때 손톱이. 윤서진이 말을 멈췄다. 손톱이 그의 손을 긁었죠?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손톱을 깎은 거예요? 네. 언제요? 다음날 아침에요. 일어나서 보니까 손톱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강태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윤서진 씨, 당신 그날 밤 2번 갔죠? 박준호 집에. 네. 처음엔 10시에 싸우고 나왔어요. 그 다음엔요? 12시 반쯤이요. 왜 다시 갔어요? 전화가 와서요. 박준호 씨한테요? 네. 오라고 했어요.
얘기하자고. 가서 뭘 봤죠?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다. 쓰러져 있었어요. 어디에요? 욕실에요. 어떤 상태였죠? 피가 너무 많았어요. 윤서진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숨은 쉬고 있었나요?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확인했어요? 네. 손목에 맥박 짚어봤어요. 없었죠? 네. 강태수는 메모했다. 그래서요? 겁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고는 왜 안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죽인 줄 알까봐. 왜 그렇게 생각했죠? 아까 싸웠으니까요. 제 손톱에 준호 피부가 있으니까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도현 씨한테 전화한 거죠? 네. 뭐라고 했어요? 윤서진이 얼굴을 감쌌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뭘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말 안 했어요. 그냥 와달라고만. 그가 왔죠? 네. 몇 시예요? 1시 반쯤이요. 그 다음엔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가 욕실 들어갔어요. 얼마나요? 10분쯤요? 그리고 나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죽었대요. 확실히. 그 다음엔요? 청소하자고 했어요. 강태수는 윤서진을 똑바로 봤다. 누가 먼저 말했죠? 청소하자고. 윤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요. 왜요?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무슨 흔적이요?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거요. 강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윤서진 씨, 그건 범죄예요. 알아요. 증거인멸이에요. 알아요. 윤서진이 테이블을 쳤다. 소리가 울렸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이도현 씨는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신고하자고. 그런데 당신이요? 윤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제발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도와달라고.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강태수는 윤서진을 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진짜로. 어깨가 떨렸고 소리가 새어나왔다. 윤서진 씨. 네. 당신은 이도현 씨를 사랑했나요?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진짜 몰라요. 사랑이 뭔지. 강태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박준호 씨는요? 처음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요? 네. 근데 나중엔 숨 막혔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이도현 씨는요? 윤서진이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편했어요. 도연이는 아무것도 요구 안 했어요. 그냥 있어줬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준호보다는 나았어요. 강태수는 파일을 펼쳤다. CCTV 캡처 사진을 꺼냈다. 3일 전 편의점 앞. 윤서진의 손. 이거 보세요. 윤서진이 사진을 봤다. 3일 전이에요. 손톱이 길죠? 네. 강태수가 다른 사진을 꺼냈다. 오늘 아침 경찰서 주차장. 윤서진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이건 오늘 아침이에요. 손톱이 짧죠? 네. 언제 깎았죠? 사건 다음 날 아침이요. 왜요? 더러웠어요. 뭐가요? 윤서진이 자신의 손을 봤다. 손톱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 씨 피부 조직이요? 네. 강태수는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다. 윤서진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박준호 씨를 죽였나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제가 갔을 땐 이미 죽어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없어요. 강태수는 메모장을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지만 윤서진 씨. 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음엔 변호사 대동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제가 체포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인멸 방조죄는 확실합니다.
윤서진이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강태수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멈췄다. 형사님. 네.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정민호가 들어왔다. 어떻게 보세요?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럼 누가 죽인 거죠? 강태수는 창밖을 봤다. 그게 문제야. 장면 3미끼 반전. 오후 5시. 강태수는 사무실에서 은행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정민호가 서류를 가져왔다. 이도현 씨 은행 계좌 내역인데요. 강태수는 서류를 받았다. 눈을 크게 떴다. 500만 원? 네. 사건 이틀 전에 인출했어요. 현금으로요? 네. 강태수는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사건 이틀 전, 박준호가 윤서진과 이도현의 관계를 알게 된 직후였다. 도피 자금인가? 정민호가 말했다.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500만 원으로는 멀리 못 가요. 그럼 뭐죠? 강태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이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강태수 형사입니다.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하죠. 강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이도현이 도착했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앉으세요. 이도현이 앉았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이 떨렸다. 사건 이틀 전에 500만 원 인출했죠? 이도현이 당황했다. 어떻게? 은행 기록이요. 뭐 하려고 인출한 거죠? 이도현 씨. 이도현이 얼굴을 들었다. 준호 형한테 주려고 했어요. 강태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요? 서진이랑 헤어지게요. 돈을 주고요? 네. 강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박준호 씨가 돈을 받았나요? 아니요. 받지 않았어요. 왜요? 모욕적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싼 남자냐고. 이도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진이는 절대 안 보낸다고. 죽어도. 강태수는 메모했다. 죽어도.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집에요.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도현이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멈췄다. 형사님. 네. 준호 형. 정말 사고로 죽은 거죠?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갔다. 정민호가 들어왔다. 도피 자금 아니었네요. 응. 그럼 이도현은 무죄인가요? 증거인멸방조는 확실해. 하지만 살인은. 강태수는 말을 멈췄다. 아니야. 뭔가 더 있어. 뭐가요?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이상해.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현장에 다시 갔다. 박준호의 오피스텔 301호.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그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민호가 따라왔다. 뭘 찾으려고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놓친 것 같아서. 강태수는 거실을 다시 살폈다. 테이블, 소파, TV. 모든 게 그대로였다. 욕실로 갔다. 바닥은 이미 샘플을 채취해서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다시 짚었다. 건조했다. 표백제 냄새는 거의 사라졌다. 그는 세면대를 열었다. 비닐봉지가 있던 자리. 지금은 비어 있었다. 변기를 확인했다. 깨끗했다. 샤워부스를 열었다. 타일이 깨끗했다. 하지만 배수구 주변이 이상했다. 정민호 씨, 여기 좀 봐요. 정민호가 다가왔다. 배수구예요. 응. 근데 이거 봐. 강태수가 배수구 덮개를 열었다. 안에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었다. 길었다. 여자 머리카락이었다. 이거 샘플 채취했어요? 네. 첫날 다 했어요.
결과는요? 윤서진 거였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했다. 그녀가 그날 밤 여기 있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정민호 씨. 네. 윤서진이 청소했다고 했죠? 네. 표백제로요? 네. 그럼 왜 머리카락이 남아있죠? 정민호가 멈췄다. 맞네요. 강태수는 배수구를 자세히 봤다. 머리카락은 배수구 안쪽 깊숙이 걸려 있었다. 표백제로 닦았어도 닿지 않는 위치. 이게 언제 들어간 거죠? 강태수가 물었다. 글쎄요. 사건 당일? 아니면 그 전? 강태수는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을 다시 봤다. 치킨 상자, 맥주캔 2개, 종이컵. 정민호 씨,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윤서진이 10시에 왔다가 10시 반에 나갔다고 했죠? 네. 그럼 왜 종이컵이 하나죠? 그녀가 쓴 거 아닌가요? 맞아요. 립스틱 자국이 있었으니까. 강태수는 쓰레기통을 다시 뒤졌다. 종이컵 하나, 립스틱 자국.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윤서진이 12시 반에 다시 왔다고 했죠? 네. 그때도 뭔가 마셨을까요? 정민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시신 보고 마실 여유가 있었을까요?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는 현장 사진을 다시 꺼냈다. 거실 사진. 테이블 위. 치킨 상자, 맥주캔 2개, 그리고 강태수의 눈이 커졌다. 이거 봐. 정민호가 사진을 봤다. 뭐가요? 테이블 위에 물컵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요? 여기. TV 옆에. 정민호가 확대했다. 정말로 유리컵이 하나 있었다. 투명한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이거 지문 채취했어요? 정민호가 파일을 뒤졌다. 했는데요. 지문 안 나왔어요. 깨끗했대요. 깨끗했다고요? 네. 닦아낸 것 같대요. 강태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종이컵은 쓰레기통에 있었다. 윤서진의 립스틱 자국과 함께. 하지만 유리컵은 테이블 위에 있었다. 지문 없이. 누군가 지문을 지웠어요. 윤서진이요? 아니면 이도현이요. 강태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감식팀에 전화했다. 현장에 있던 유리컵 DNA 분석 나왔어요? 잠시만요. 네, 나왔습니다. 누구 거죠? 박준호요. 강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정민호를 봤다. 박준호가 물을 마셨어요. 네. 근데 컵에 지문이 없어요. 누군가 닦았다는 거죠? 네. 왜죠? 강태수는 생각에 잠겼다. 왜 누군가 박준호의 컵을 닦았을까? 박준호 자신이 닦았을 리는 없다. 그는 죽었으니까. 윤서진이 닦았을까? 아니면 이도현이? 강태수는 다시 사진을 봤다. 테이블 위, 치킨 상자, 맥주캔, 종이컵, 유리컵.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4개야? 네. 음료 용기가 4개예요. 강태수가 사진을 가리켰다. 맥주캔 2개, 종이컵 하나, 유리컵 하나. 총 4개. 그게 왜요? 윤서진은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 마셨다고 했어요. 박준호는 캔으로 마셨다고 했고요. 네. 그럼 유리컵은 누가 쓴 거죠? 정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사람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태수는 일어났다. 그날 밤, 이 집에 3명이 있었어요. 박준호, 윤서진, 그리고 다른 누군가.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강태수는 파일을 펼쳤다. 타임라인을 다시 확인했다. 윤서진이 떠난 10시 30분부터 사망 시각 12시 사이. 90분. 그 사이에 누군가 왔다. 박준호와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 형사님. 정민호가 불렀다. CCTV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10시 반부터 12시 사이. 누가 이 건물에 들어왔는지. 정민호가 노트북을 펼쳤다. 건물 입구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강태수가 화면을 멈췄다. 확대해봐요. 정민호가 확대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강태수의 눈이 커졌다. 이도현이야. 다음 날 오전, 강태수는 이도현을 다시 불렀다. 조사실, 같은 테이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이도현이 앉았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했다. 강태수는 노트북을 돌렸다. CCTV 영상. 12시 2분. 후드 쓴 남자가 건물을 나가는 장면. 이게 누구죠? 이도현이 화면을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르겠어요. 정말요? 네. 강태수는 다른 화면을 열었다. 도어락 기록. 11시 47분에 누군가 박준호 집에 들어갔어요. 비밀번호로. 이도현이 손을 떨었다. 12시 2분에 나갔고요. 그 사이 15분. 박준호 씨가 죽었어요. 이도현 씨, 당신이죠? 침묵. 당신 키가 178이죠? 이 사람 체격이랑 똑같은데요.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네. 왜 거짓말했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제가 죽인 것 같아서요. 강태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세요. 진짜로. 이도현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11시 30분쯤이요. 준호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얘기할 게 있다고. 갔어요? 네. 11시 47분쯤 도착했어요. 문은요?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전화해서. 강태수는 메모했다. 들어가서 뭘 봤죠? 준호 형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술 마시고 있었어요. 혼자요? 네. 그래서요? 저보고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물었어요. 서진이 사랑하냐고. 강태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 못했어요. 왜요? 형 얼굴이 이상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근데 웃고도 있었어요. 이도현이 손을 떨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도 서진이 사랑한다고.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근데 서진이는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한테. 그랬더니요? 괜찮대요. 이해한대요. 이도현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욕실 가자고 했어요. 왜 욕실로 갔죠? 강태수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 다음엔요? 준호 형이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을 봤어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가 뭐가 부족했냐고. 왜 서진이가 자기를 안 사랑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요? 준호 형이 돌아섰어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도현이 멈췄다. 그리고요? 미소 지었어요. 강태수는 펜을 멈췄다. 미소요? 네. 이상한 미소였어요. 슬픈데 평화로운 것 같은. 그 다음엔요? 말했어요. 괜찮대요. 이제 다 끝났대요. 이도현이 눈을 떴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요? 네. 그냥 힘없이.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강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머리를 부딪혔죠? 네. 욕조 모서리에 소리가 났어요. 둔탁하게. 그래서요? 저는 달려갔어요. 형 불렀어요.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이도현이 흐느꼈다. 피가 나왔어요. 너무 많이. 저는 전화하려고 했어요. 119에. 했어요? 아니요. 왜요? 준우 형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어요. 뭐가요? 편지요. 강태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편지요? 네. 접혀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죠? 이도현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강태수에게 건넸다.
강태수는 펼쳤다. 손글씨였다. 박준호이. 도연아, 미안해. 너한테 이런 걸 보여줘서. 근데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서진이는 너를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하고. 그게 너무 아파. 내가 사라지면 너희 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이 잘 부탁해. 마이너스 준호. 강태수는 편지를 오래 봤다. 이게 자살이었어요?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신고 안 한 거예요? 네. 편지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현장을 나온 거죠? 네. 12시쯤이요. 윤서진한테 연락은요? 안 했어요. 그때는 강태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럼 윤서진 씨는요? 왜 당신한테 전화했죠? 새벽 1시에. 모르겠어요. 저도 놀랐어요. 강태수는 윤서진을 다시 불렀다. 조사실에 들어선 윤서진은 이도연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이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앉으세요. 윤서진이 앉았다. 강태수는 편지를 그녀 앞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윤서진이 편지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났어요? 박준호 씨가 이도연 씨한테 남긴 거예요. 윤서진이 편지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자살이었어요. 강태수가 말했다.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알고 있었죠? 네. 처음부터요? 윤서진이 눈을 감았다. 네. 강태수는 뒤로 기댔다. 12시 30분에 박준호 집에 갔을 때 뭘 봤죠? 준호가 욕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혼자였나요? 네. 편지는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도연이 이름 적힌 거 읽었어요? 네. 그래서요? 윤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무서웠어요. 뭐가요? 사람들이 저 때문이라고 할까봐.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도연 씨한테 전화한 거죠? 네. 왜요? 같이 있어줬으면 해서요. 그뿐인가요? 침묵. 윤서진 씨. 아니요. 윤서진이 눈물을 흘렸다. 정리해야 했어요. 뭘요? 흔적을요.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걸. 강태수는 파일을 펼쳤다. 당신이 이도연 씨한테 부탁했죠? 청소하자고. 네. 편지도 숨기자고 했죠?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자살이면 제 잘못이 되니까요. 당신 잘못이죠. 윤서진이 강태수를 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알아요. 제가 나빴어요. 제가 둘 다 만났으니까. 제가 선택 못했으니까.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뭐가 더 있죠? 윤서진이 얼굴을 감쌌다.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강태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준호가 죽었는데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제가 슬프지 않다는 걸 알까봐. 강태수는 두 사람을 봤다. 윤서진과 이도연. 둘 다 울고 있었다. 박준호 씨는 자살했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강태수는 파일을 덮었다. 당신들은 그가 죽은 후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윤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증거인멸, 사체 손괴, 허위 진술. 이도연이 손을 떨었다. 더 나쁜 건요. 강태수가 계속했다. 당신들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 지켰어요. 윤서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윤서진 씨, 당신은 이도연 씨를 이용했어요. 그의 사랑을 이용해서 범죄에 끌어들였어요. 미안해요. 도연아. 윤서진이 이도연을 봤다. 이도연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이도연 씨, 당신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왔어요. 그녀를 잃을까봐. 이도연이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 모두 박준호 씨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척했을 뿐이죠. 강태수는 일어났다. 박준호 씨만 진짜 사랑했어요. 죽음으로 증명했죠. 그는 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윤서진, 이도현. 증거인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면 5편지의 무게 400자. 이틀 후, 강태수는 사무실에서 박준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서진이 잘 부탁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녀를 생각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강태수는 편지를 접었다. 파일에 넣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그는 담배를 꺼냈다. 옥상으로 올라갔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사랑했다. 박준호는 윤서진을 사랑했다. 목숨을 걸고. 윤서진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도현은 환상을 사랑했다. 진짜 윤서진이 아닌. 사랑은 모두 달랐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 사랑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준호. 그리고 그는 죽었다. 강태수는 담배를 피웠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 떠 있었다. 편히 쉬세요. 그가 중얼거렸다. 6개월 후. 법정. 윤서진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및 사체 손괴. 이도현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방조. 둘 다 항소하지 않았다. 강태수는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윤서진이 법정을 나갈 때 뒤돌아봤다. 이도현을 찾는 듯했다. 이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강태수는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새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강남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그는 파일을 펼쳤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강태수는 서랍을 열었다. 박준호의 편지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다. 서진이 잘 부탁해. 그는 편지를 다시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어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랑은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사람을 변명하게 만든다. 강태수는 새 파일을 들었다. 일은 계속되었다.